안녕하세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저번 시간에는 예술 지문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인문 지문 하겠습니다. 인문이라고 하면은 사람을 다룬 학문이죠. 그 중에서 로봇 그리고 인권에 관련되어 있는 지문을 많이 공부할 건데요. 교과서는 미래 N 교과서 136페이지 함께 보겠습니다. 자, 136페이지에 보시면 이 글이 우리가 무엇을 공부하기 위한 글인지 한번 먼저 살펴볼 거예요. 자, 첫 번째, 미래 사회에서 로봇은 인간을 얼마나 닮아갈까? 우리 인간과 로봇이 얼만큼 닮아 있는지, 겉모습도 닮아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이 로봇들이 많이 발전을 해서 이 안에 있는 정서나 말하는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비슷합니다. 관련되어 있는 동영상도 함께 확인할 건데 약간 좀 무섭고 놀랐습니다. 너무 똑같아서 이따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로봇도 인간처럼 감정을 갖게 될 수 있을까? 감정이라고 한다는 거는 희노애락, 기쁘고 슬프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이러한 감정을 로봇이 인간처럼 할 수 있을까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볼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자, 세 번째. 로봇이 인간과 똑같이 닮는다면 인간은 무엇을 해야 할까? 이제 인간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인간의 위치 그리고 인간의 역할은 어떤 것이 되어야 할 것인지 이 글에서 다룰 거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비문학은 항상 지문을 먼저 읽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같이 공부를 해봐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잠시 여러분들이 지문을 읽을 동안 선생님이 로봇과 인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보신 그리고 로봇에 관련되어 있는 인권에 관련되어 있는 이 궁금증을 해결해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후에 우리 같이 만나보도록 해봐요. 누군지 궁금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은쌤이 만난 손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지문은 철학 지문이에요. 그런데 주제가 너무 어렵죠. 제목이 보자. 자, 로봇에도 인권이 있을까? 책 준비하셨죠? 로봇에도 인권이 있을까예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특별히 4층 교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자, 여기에 계신 로봇에 대해서 굉장히 조예가 깊으신 선생님을 찾아왔거든요. 한번 박수로 우리 같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반갑습니다. 우리 과학 선생님 두 분을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고 계셨나요? 네. 오늘 주제가 뭐냐면은 로봇에 관련된 거예요. 알고 계셨나요? 오늘 방금 전 5분 전에 알았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네, 그러면 먼저 서정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로봇은? 지금 로봇은 좀 정교화된 과정이기 때문에 더 미래에는 정말 사람같이 생각하는 로봇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럼 홍승희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로봇은 무엇일까요? 우리 생활을 편하게 해주는 거죠. 아, 그러세요? 그러면 한 가지 질문 더 드려보겠습니다. 인권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서정 선생님? 이거 매우 철학적인 질문인데요. 네, 맞아요. 이거 철학 질문이에요. 네. 인간이 우선 생명체를 인간으로 한정했는데 인간이 기본적인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네, 어떤 제반시설 네, 권리 네. 홍승희 선생님 부채가 너무 아름다우신데 이런 질문 굉장히 기대되는데요. 로봇에게 인권이 있을까 없을까요? 로봇은 로봇권이 있는 거지 무슨 인권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로봇권이 뭐예요, 선생님? 로봇권이요? 네. 뭐 없는 거죠 뭐. 로봇은 뭐 기계인데 기계에게 인권을 부여한다면 뭐 우리 스테플러에게도 인권을 부여했고 우리 저 냉장고에도 인권을 부여하고
그래서 저는 뭐 인권을 부여한다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다만 뭐 로봇에게 뭐 인공지능이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데 그거는 또 다른 얘기 같아요. 왜냐면 로봇에게 뭐 인권을 부여한다고 하면 밑도 끝도 그리고 제한 어떤 규정도 없고 내가 내 말이 좀 밑도 끝도 없는 것 같네. 아니 그럼 규정을 만들면 괜찮을까요? 이렇게 딱? 근데 규정을 만들어도 없던 게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 동물을 갖다가 학대하지 말자. 그건 또 다른 것 같아요. 로봇한테 억지로 감정을 실어주고 난 다음에 원래 자연스럽게 있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하고 나서는 그걸 갖다가 뭐 학대를 한다는 둥 어쨌다는 둥 그건 왜 이렇게 인간 학대 같아요. 근데 로봇이 이렇게 발전해서 인권을 가지냐 마냐 할 정도의 이렇게 발전한다는 것 자체가 과학 분야에 있어서는 엄청난 성과가 아닌가요? 그렇죠. 잘했죠. 과학 선생님으로서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잘 못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 선생님으로서 이렇게 로봇이 인권을 가질 정도의 이런 문제 제기가 될 정도의 과학의 발전, 이 눈부신 발전 좋지 않으세요? 저는 되게 안타깝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 로봇권이 뭐 나온다는 것 자체가 사실 좀 선생님 말씀대로 좀 안타깝네요. 왜냐면 기계를 기계로 쓰는 것이 아니라 기계를 사람처럼 뭐 의인화시켜가지고 또 저번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또 우리가 기계를 갖다가 사실 인격을 부여한다고 하는데 인격을 부여한다는 게 어떤 역할을 하길래 인격을 부여하는가? 근데 얘가 생각도 하고 무슨 뭐 아까 보니까 딥러닝 해가지고 혼자 막 공부해갖고 똑똑해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감정이 있대요. 진짜 인간처럼 예, 인간처럼 감정을 집어넣어가지고. 무슨 필요가 있나 또 인간이 그럼 무슨 생각이 있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이런 게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좀 항상 우리가 왜 영화를 만들 때도 제일 먼저 나온 게 좀 야한 거. 사진도 야한 거. 네? 갑자기 야한 거요? 네. 그런 걸 만드는 이유가 이제 좀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왜 이 여자 로봇을 만들어서 이제 뭐 성적 착취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게 이제 고민 소질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사람처럼 만드는 다음에 그 생명과학에서 이게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거든요. 왜냐면 빠르게 이 세포 증식을 해가지고 뭐 씨앗 같은 거 갖다가 어디 배양해 놓으면은 일주일 만에 막 여자가 돼, 또 남자가 돼. 그래서 그걸 갖다가 내가 내 맘, 뭐 생명 존속 기간이 일주일이야. 그 내 맘대로 막 학대를 하고 착취를 해도 일주일이면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는 걸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게 거기에도 뭐 인권을 부여되는가 고민이 많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로봇도 그런 식으로 한다면 애들한테도 그럼 부여되는 건데 좀 골치 아픈 얘기네요. 근데 저는 지금으로서 그렇게까지 막 부여하고 할 정도를 만들어 놓는다면 이건 신의 전 뭐 신은 반대 입장이세요? 네. 왜냐면 이 글의 작가는 찬성하는 입장이거든요. 서수 선생님은 어떤 입장이세요? 홍대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요. 들어보니까 네. 아까 그 주제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권 후에 우리가 나왔던 얘기가 이 발전이 좀 안타깝다고 두 분이 하셨잖아요. 네네. 입장이거든요. 항상 신념과를 가리키는 선생님들의 문제가 그러니까 이 존엄성에 관한 걸 항상 고민하거든요. 이렇게 발전할수록 이 존엄성에 대한 고민을 되게 순간적으로 하거든요. 근데 저는 로봇에 우선 이런 감정을 싣는 발달은 반대하는 입장이고, 근데 정말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발전이 그렇게 이루어져도 정말 감정이 생기는 로봇이 지금 나왔다면 저는 그 아이의 어떤 인간과는 다르지만 그 아이가 갖고 있는 조건들에 대해서 어떤 보호적인 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좋은 생각이십니다. 스펀지밥에도 왜 플랑크톤이 기계하고 살잖아요. 진짜요? 플랑크톤이 부인이 컴퓨터 기계야. 진짜? 스펀지밥에 걔가 이게 왕자 같은 애인데 근데 그 스펀지밥 거기서 왕자 같은 존재인데 그 기계가 컴퓨터가 걔를 이렇게 이해해주고 그러니까 얘가 정말? 너무 좋아해서 사랑을 한다고. 부부야 사실상. 그치, 같이 사니까 그러네요. 근데 그런 게 진짜 나온다면. 근데 이제 지금 현실 세계는 이제 그렇게 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됐어요 완전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랑 뭐 고양이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던 생물에게 우리가 하지 말자. 근데 이건 새로 만들어서 이걸 뭐 학대를 해야 되니 말하는 게 그런 것 자체가 좀 사실은 좀 이해도 안 가고요. 맞습니다. 아직도 해결이 안 된 과제인 것 같네요. 저도 그러면 안 된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진짜 하면 똑같이 여기 서주 선생님 네네. 로봇이다 그러면 내가 뭐 막 때리면서 로봇인데 뭐 어때 아 근데 제가 이게 있어 이거 아 때리기 위해서. 사람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그거 자체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로봇으로 인정해야 되느냐 사람으로 인정해야 되느냐 좀 사실은 그렇게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알파고가 인공지능이긴 하지만 사람 형성은 갖지 않았잖아요. 두 분의 생각이 같네요. 네, 결과적으로 같아졌어요. 찬성 하나 반대 하나 어차피 그거 같아요. 인간은 인간이고 로봇은 로봇이고. 맞아요. 로봇에게는 인권을 부여하지 말고 로봇권을 부여하자. 근데 로봇권이 있는데 그러면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아니까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네. 로봇이 무슨 인권이냐? 있다면 로봇권이겠지 한 거죠. 부여자가 아니라 견권. 그 어떤 권도 부여하지 말자. 그리고 내가 뭐 자동차 저기 뭐야 그 안전 조치는 시켜야 되겠지만 점검을 항시 받아야겠지만 뭐 그렇다고 자갈밭에 우중충 다니는데 그 자동차권을 부여합시다. 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게 또 웃기잖아요. 로봇에게 억지로 인권 사람처럼 만들어 놓고 그냥 인권만 하면 이게 어떻게 합니까 이건? 쓸데없는 문제 같아요. 여기에다가 내가 자꾸 박스에다가 어딜 만지세요? 박스가 실제로 좀 이건 저 과학 동화 같은 데 나오는 얘기긴 한데요. 사람 중에서 이 사물에 대해서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물성에 대해서. 왜요? 그래서 에펠탑을 자기의 연인이라고 생각하고 맨날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 본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게 에펠탑에도 뭐 인권을 보여주세요. 네, 저기요. 그거는 정신이 나간 거고 로봇 만들어 놓고서 이거 사람처럼 대해주세요. 그거는 제정신인가? 기계는 기계답게, 사람은 사람답게. 근데 사실 다 주소가 없네요. 제 말도 하다 보면 실제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준 선생님 같은 거 똑같이 생긴 로봇이 있는데 내가 로봇이니까 야 이렇게 해서 뭐 때리고 뭐 그런데 내가 양심을 찌를 것 같은데. 그 형상도 그래서 사람 형상 만들어 놓고 좀 지켰다. 그죠? 생각만 해도 징그럽죠? 그러면 로봇은 로봇일 뿐 인간의 권리를 부여하지 말자. 네. 저는 그런 생각이긴 한데 그 사람을처럼 안 만들었으면 좋겠어 제발. 모양을? 네. 그래 놓으면은 또 다른 이 순간 갑자기 그러니까. 또 다른 또 주장이 나왔습니다. 아니 그 사람처럼 만들어 놓고 나서 내가 사람 똑같이 난 사람은 제가 이거 뭐 여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다고 이 기계인데 이 태블릿 PC방이야 이렇게 한다고 갑자기 과격해지셨어요. 나만 승질내지? 근데 사람하고 똑같은 거 만들어 놓고서 밟으면 그거 참 그렇죠. 좀 그렇잖아요. 그 사람 형상으로 만들고 많이 생각해봐야 문제. 맞아요. 맞습니다. 많이 생각해봐야 문제인 것 로봇이 같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사람과 비슷해지냐. 이거에 생겨야 될 것 같고. 그렇다고 우리가 맞네요. 사람처럼은 안 맞네요.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자 여기서 오늘의 마지막 한마디 나의 주장을 한마디로 정리하신다면 선생님 사람은 사람답게 로봇은 로봇답게 아오 괜히 사람 흉내내게 해가지고 한마디요 한마디 한마디로 네. 사람다운 사람이 되자. 사람다운 사람이 되자. 그 다음에 서준 선생님 로봇에게 인간 같은 감정이 있다면 네. 그거대로 존중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 보은쌤이 만난 손님 완벽했어. 두 분 감사합니다. 자, 교과서 136페이지 본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부분입니다. 피노키오의 모험 이렇게 시작되어 있죠. 자, 첫 번째 피노키오의 모험부터 공부를 같이 해봅시다. 자, 옛날 옛적에 나무 토막이 하나 있었어요 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시작하는 카를로 콜로디라고 하는 사람 인물의 이름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름 나오면은 옆에 보시면 이렇게 주석, 자 옆에 설명 나와 있습니다. 봅시다. 자, 이탈리아의 동화 작가네요. 확고한 사실주의를 바탕으로 한 공상의 세계를 그려냈다. 자, 이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 확인해 봅시다. 지문에서. 자, 카를로 콜로디의 피노키오의 모험은 이라고 이렇게 책 제목을 표시해 주고 있어요. 인용하고 있습니다. 책의 제목을 사용한 걸로 봐서 인용이라고 하는 방법을 썼죠. 자, 어린이 신문에 연재된 글을 모아 1883년에 출간한 책이다 라고 하면서 카를로 콜로디가 작가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 첫 번째, 자, 그가 출간한 책에 대한 정보 두 번째, 자, 책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책의 내용을 우리가 알면 되겠죠. 우리는 카를로 콜로디라는 작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쓴 책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봅시다. 자, 이 작품은 나무로 만들어진 피노키오가 거짓말을 하면 코가 늘어나는 벌을 받지만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진짜 사람이 된다. 여기까지. 자, 거짓말을 하면 코가 늘어나는 벌을 받지만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진짜 사람이 된다. 요거 네 글자로 권선징악, 교훈이죠. 교훈. 뒤에 바로 같이 나오죠. 도덕적 교훈. 앞에 있는 내용을 뒤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자, 요거 권선징악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아마 없을 거야.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거짓말을 하면 코가 늘어나는 벌을 받지만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진짜 사람이 된다. 이것은 누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인식이에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생각, 또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관점이라는 거. 자, 도덕적 교훈을 담고 있는 동화로 알려져 있다라고 이야기의 처음 부분을 시작하고 있네요. 왜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했을까? 과연 이 글을 쓴 작가는, 즉 김용석이라고 하는 분은 카를로 콜로디와 같은 생각인지 아니면 다른 생각인지 궁금합니다. 그렇죠? 흥미 유발을 하기 위해서 피노키오라고 하는 존재를 가지고 왔어요. 인간과 가장 비슷하지만 인간이 아닌 존재. 그럼 이제 중간 부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서 그 이야기의 열쇠가 나오겠죠? 자, 인공생명. 두 글자로 로봇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로봇의 철학. 자,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요거는 다르게 한번 표현해볼까? 그러나,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나라고 되어 있다라는 거는 뭐냐면,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과는 같은 얘기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다른 얘기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얘기한 거와는 다른 얘기를 하겠다라는 거죠. 역접입니다. 역접. 그러니까, 앞에서는 피노키오의 모험이라고 하는 얘기를 했지만 이제는 콜로디의 동화를 다른 관점에서, 일반적인 인식과 관점이 아닌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역접이에요. 그래서 자, 정리를 해보면 작가는 다른 관점에서 뭔가 서술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그러나, 자, 콜로디의 동화를 창조성의 관점에서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죠. 자, 창조성의 관점이래요. 위에서는 일반적인 인식과 관점으로 바라봤지만 이제는 창조성의 관점으로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여기 같은 색으로 표시를 해가지고 두 가지를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착한 일을 해야만 진짜 사람이 돼 라고 한다는 일반적인 인식과 창조성의 관점,
이 두 가지 관점 요거 한번 비교를 해볼 거예요. 그렇다면 작가는 일반적인 인식일까요? 창조성의 관점일까요? 바로 창조성의 관점, 이게 작가의 생각이겠죠. 자, 어떤 생각인지 한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 창조자는 제페토를 말하고요. 그다음 피조물은 피노키오를 말하겠죠. 피노키오. 자, 피조물은 피조물을 만들어진 거니까 피노키오. 그다음 인간이라는 창조자의 한계. 왜냐하면 창조자는 제페토를 말하는 건데 제페토는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피노키오는 인간이 아니니까 한계가 없죠. 인간은 단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감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각도 이렇게 바뀔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 피노키오는 읽어봐서 알고 계시죠? 제페토가 마지막에 맞게 하잖아. 그런 것들, 한계들, 인간이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피조물이 발휘하는 능력의 역설. 능력의 역설, 이게 무슨 말일까? 한번 잘 생각을 해봅시다. 피노키오의 의지가 초래하는 역설적인 상황을 말합니다. 사실 제페토는 한계가 있는 인간이고요. 피노키오는 한계가 없는, 지금으로 치면 로봇과도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오히려 피노키오가 제페토에게 의지를 한다는 거지. 이게 굉장히 역설적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 인간을 닮아가는 피조물의 의미. 닮아가는 피노키오는 계속해서 인간이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작품이 인공지능과 로봇공학의 미래를 은유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다. 자, 여기 인공지능과 로봇공학의 미래를 은유하고 있다고 해석을 한데 이게 작가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네요. 자, 인공지능과 로봇공학의 미래. 우리 작가는 피노키오를 읽고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피노키오를 읽은 다음에 작가의 생각은 인공지능과 로봇공학의 미래,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인공지능이랑 로봇도 분명히 사람이 되고 싶어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대요. 자, 그러므로 피노키오 이야기는 21세기 매우 중요한 철학적 과제와 깊은 연관이 있다. 그죠? 이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그 친숙한 동화를 매개로 해서 이러한 철학적인 주제를 이야기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것은 인공생명의 철학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래서 피노키오의 모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었네요. 사실은 피노키오의 모험이라는 것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인공생명, 로봇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했던 거야, 작가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인공지능연구소 소장 로드니 브룩스. 누군지 아세요? 모르지. 알 필요 없습니다. 그냥 로드니 브룩스라는 인물이 있구나. 이 사람에 대한 관련된 설명이에요. 이렇게 묶으시면 됩니다. 전문가인 것 같아. 그쵸? 자, 이 사람은요, 로봇 과학자예요. 로봇을 연구하는 과학자. 이 사람의 이야기를 하겠지. 자, 견해를 사용할 겁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그치, 두 글자로 인용이라고 하죠. 견해를 인용합니다. 견해 인용. 자, 이 사람의 견해가 작가와 같은지 다른지 그거 파악하시면 됩니다. 자, 이 사람의 견해 한번 확인해 보겠어요.
로봇 공학의 가장 본질적 특징으로는 로봇이 빠르게 인간을 닮아간다는 점을 강조한다. 닮아간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게 로드니 브룩스의 견해예요. 다시 말해 이제 정리해 주는 거죠. 자, 로봇의 진화는 인간 되기를 목표로 삼는다는 것이다. 여기서 이제 드디어 로봇과 인간이 연결됩니다. 로봇의 진화는 인간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로봇은 로봇이고 인간은 인간이어야 되는데 로봇이 너무 진화가 되다 보니까 로봇이 인간이 되고 싶어 해야 된다. 인간이 되고 싶어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고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로봇의 인권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한다는 거지. 왜? 자, 여기서 이제 문제점이 생기는 거야. 문제점이 생기는 거예요. 로봇에게 인간의 그 위치를 부여할 건지, 위치. 아니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그런 인권을 부여할 건지. 그치? 얘한테 대체 뭘 줘야 할 건지. 인권인지 아니면 위상인지 고민을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는 로봇 공학과 뗄 수 없는 것이 곧 인간학이라는 것을 뜻한다. 이는 곧 로봇에게 인간적 위상과 인간적 권리를 얼만큼 인정해야 할 것인가. 얘한테 인간적 위상을 줄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인권을 줄 필요가 있을까? 만약에 준다면 얼만큼 줄 것인가? 또 인간적인 지위 권리 부여해야 하는가? 어느 정도로 부여를 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야. 문제를 야기한다. 그치? 자, 이 모든 것은 철학적 과제에서 시작하여 법학적 그리고 사회학적 과제로 번져나가게 될 것이래요. 인공생명의 철학은 이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21세기로 넘어갈 수가 없다. 우리 로드니 브룩스의 생각이에요. 근데 우리 로드니 브룩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로봇과학자인 로드니 브룩스 누구의 생각과 같냐? 작가와 생각이 같네요. 바로 작가가 자신의 견해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과학자, 전문가인 로드니 브룩스라고 하는 사람의 견해를 인용한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로봇이 대체 얼만큼 인간을 닮았기에 이렇게 걱정을 하는 것인가? 우리 인간이 설 자리가 없어질 정도로 그 정도로 닮아가는 것인가? 여러분들 인간 닮은 로봇 본 적 있으신가요? 한번 같이 볼까요? 얼마큼 닮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게 뭘까요? 손에 잡히지 않는 그게 뭘까요? 굉장히 인간과 비슷한, 정말로 지금은 인간이 이렇게 하는 질문에 대답을 하지만 나중에는 아마 인간에게 명령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을 확인했어요. 아주 똑같습니다. 아주 똑같고 생각과 지능이 무섭습니다. 자, 이렇게 피노키오도 빠르게 사람을 닮아간다. 아까 봤던 그 한과 같죠? 그치? 여기서 나오는 이 피노키오라고 하는 거는 그 동화 속에 나오는 피노키오를 사용했지만 아까 그 한이라고 하는 로봇처럼 인공지능, 로봇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